2026년도 거론사 기능해부학 문제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요. 이 기능해부학은 전반적으로 조금 쉽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몇의 문제에서는 좀 헷갈릴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고 또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해부학적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되게 쉬운 문제고요. 1번 결절. 결절은 근육이나 인대가 붙는 돌출 부를 결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모서리. 반원 모양의 돌출된 뼈의 앞부분. 얘는 틀렸습니다. 우리 보통 모서리는 어떤 물체의 가장자리, 그거를 모서리라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어깨뼈를 예시로 들면 어깨뼈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 가장자리 부분, 여기를 안쪽 모서리, 여기를 위쪽 모서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위를 가쪽 모서리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위관절 융기. 관절 융기의 윗부분에 돌출한 뼈, 요것도 맞고, 그 다음에 고랑. 두 해부학적 구조 사이에 형성된 길고 좁게 함몰된 곳. 그래서 우리 이 고랑 사이로 이두근의 장두가 지나가죠. 그것도 하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2번 인체 부위 및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쐐기뼈는 발의 가장 가쪽에 위치한다. 밑에 그림으로 보면 쐐기뼈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는 가장 가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다. 그 다음에 2번 가쪽 복사뼈는 정강뼈의 먼 쪽에 위치한다. 얘는 틀렸어요. 정강뼈가 아니라 종아리뼈입니다. 밑에도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가쪽 복사뼈죠. 그래서 보면은 경골이 아니라 종아리뼈, 비골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마름인대는 어깨뼈 부리돌기와 빗장뼈를 연결한다.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리빗장인대라고 적힌 거 있죠. 얘가 뭐냐면 마름인대랑 그 다음에 원뿔인대, 이 두 개를 합쳐서 부리빗장인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연두색으로 칠해놓은 이 인대들이 마름인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부리돌기와 빗장뼈를 연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원뿔인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부리돌기와 빗장뼈를 연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부리빗장인대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한번 볼게요. 긴 발가락 굽힌 근은 아랫다리의 앞쪽 구획에 위치한다. 얘는 뭐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앞쪽이 아니라 뒤쪽 구획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자, 다음은 3번 해부학적 자세에서 안쪽부터 가쪽 순으로 손목뼈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얘는 손목의 해부학적 위치를 다 알고 있어야겠죠. 옆에 그림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큰 마름뼈, 작은 마름뼈, 알머리뼈, 갈고리뼈, 그 다음에 손배뼈, 반달뼈, 세모뼈, 콩알뼈, 이렇게 순서대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가쪽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큰, 작, 알갈, 손반색, 콩,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비록 세모뼈 옆에 콩알뼈가 있는 거는 아니고 세모뼈 위에 콩알뼈가 이렇게 얹혀져 있거든요.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면 콩알뼈가 제일 안쪽에 있죠. 그 다음이 알머리뼈, 그 다음이 큰 마름뼈가 있는 거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겠네요. 자, 다음은 4번 보기에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뼈대 근육 섬유, 얘는 골격근 섬유죠. 근육 형질막 아래에 수백 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다핵세포로 분열할 수 없고요. 중간엽 세포인 근육 위성세포에 의해서 새로운 근육 섬유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무늬 근육 세포는 끝이 가늘어지는 작은 세포로 중앙에는 하나의 타원형 핵을 가지고 있으며 분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거를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뼈대 근육 섬유, 그냥 근육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세포, 얘는 골격근의 근육세포, 그 다음이 위성세포, 민무늬근 세포, 마지막으로 심장, 심근세포, 이렇게 있고요. 요것들에 대해서 핵의 개수, 그리고 분열이 가능하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근육세포는 문제에서도 나왔지만 핵이 여러 개가 있는 다핵세포고요. 위성세포는 핵이 하나밖에 없는 단핵입니다. 민무늬근도 단핵이고요. 심근세포는 주로 단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핵이 하나인데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들은 핵이 두 개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단핵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분열을 할 수 있냐?
분열을 할 수 있다는 건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근육세포는 분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재생을 못 하겠네. 근데 우리는 근육은 재생을 하죠. 미세 손상을 입으면 회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 회복은 근육세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주는 친구가 위성세포입니다. 그래서 위성세포는 분열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분열을 통해서 근육세포를 재생시켜 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민문이근 세포도 분열을 할 수 있습니다. 심근세포는 분열을 할 수 없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거의 할 수 없음. 분열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너무나도 미미해서 거의 뭐 할 수 없다라고 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근세포는 이렇게 거의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심장은 다치면 재생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보기에서 용기관절의 형태를 모두 고른 것은, 일단 얘의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고요. 그래서 3번입니다. 일단 기역은 경첩관절이고요. 니은은 안짱관절, 미음도 안짱관절입니다. 그래서 옆에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풀면은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손가락, 발가락, 뼈 사이 관절, 그 다음에 손목, 발목, 뼈 사이 관절, 손목, 손허리 관절, 그런데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만, 그리고 안장관절의 손목 손허리 관절, 얘는 엄지만, 용기관절의 손허리 손가락 관절, 이렇게 있죠. 이 명칭들이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밑에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관절이고 어느 부위를 얘기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 뼈 사이 관절, 얘는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고요. 얘는 경첩관절이다 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손허리 손가락 관절, 여기 있는 윤기관절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윤기관절이다. 그 다음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손목 손허리 관절과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또 손목 손허리 관절, 얘는 나뉩니다. 같은 손목 손허리 관절인데 엄지 부분만 안짱 관절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평면 관절이다. 요거를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손목 발목 뼈 사이 관절, 얘도 마찬가지로 평면 관절이다. 그러면은 평면 관절은 손목 발목 뼈 사이 관절과 손목 손허리 관절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 이거 두 개는 평면 관절이다. 근데 손목 손허리 관절에서 엄지만 안짱 관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보기에서 척추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모든 갈비뼈는 등뼈와 관절한다. 얘는 맞습니다. 모든 갈비뼈는 총 12쌍이죠. 등뼈도 1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관절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각각의 허리뼈에는 5개의 돌기가 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척추뼈는 7개의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시돌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돌기가 양옆에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위관절 돌기가 2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래관절 돌기, 얘도 2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개가 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고리뼈는 가장 큰 척추뼈 구멍을 가지고 있다. 고리뼈는 C1이죠. 제일 높이 있을수록 그 척추뼈 구멍이 제일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맞고요. 그래서 리을, 목뼈의 척추뼈 구멍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내경이 넓어진다. 방금 말씀드렸죠. 얘는 틀렸죠. 내경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1번입니다. 자, 다음은 7번. 보기에 설명이 모두 포함되는 근육은 팔굽관절 굽힌근이며 노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 근육은 아랫팔이 중립 자세에서 팔굽관절 굽힘 시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얘는 윗팔 노근이죠. 밑에 그림을 보면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상완근이고요. 3번은 이두, 4번은 삼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다음은 8번. 가시돌기와 연결되는 근육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자, 그러면 가시돌기와 붙어있는 친구들을 고르면 되겠죠. 일단 기역, 엉덩갈비근입니다. 제가 얘를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자, 이 친구가 엉덩갈비근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가시돌기와 하나도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은 틀렸고요. 2번, 머리 널판근. 머리 널판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친구가 머리 널판 근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다 가시돌기와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때문에 머리 널판 근은 가시돌기와 붙어 있고요. 만약에 목 널판 근이 나왔어도 얘도 정답입니다. 얘도 가시돌기와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요거는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니은은 맞다. 그 다음에 이 디귿과 리을, 이 친구들은 부두하근의 근육들 중 하나예요. 신용어로는 뒤통수 밑근입니다. 얘는 총 4쌍이 있어요. 얘도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후두하근이고요. 일단 요거 제가 연두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위머리 빗근입니다.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가시돌기와 연결되어 있지 않죠. 얘는 C1에 가로돌기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주황색으로 칠하는 이 친구가 아래머리 빗근입니다. 얘를 보면 가시돌기에 붙어 있죠. C2에 가시돌기에 붙어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라색으로 칠하는 이 친구, 이 친구는 큰 뒤머리 고등근입니다. 얘도 C2의 가시돌기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는 이 친구, 이 친구는 작은 뒤머리 고등근이에요. 그래서 얘는 되게 가시돌기에 붙어 있을 것 같죠. 뒤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C1에 붙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C1에는 가시돌기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C1에 가시돌기가 아니라 가시돌기가 없으니까 C1의 뒤쪽 결절에 붙어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문제에서 후두하근에서 가시돌기에 붙어 있지 않은 친구를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 작은 뒤머리 고등근과 위머리 빗근을 선택해야겠죠.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죠.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은 9번. 그림 A와 B에 대한 비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이 그림을 쉽게 이해를 하려면 A는 하이바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는 로우바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A는 무릎 우세 패턴이고요. B는 힙 우세 패턴이죠. 고관절 우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A가 B보다 내갈래근의 신장성 수축력이 높다. 당연히 A는 무릎 우세 패턴이기 때문에 내갈래근의 신장성 수축력이 높겠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래서 2번 A가 B보다 외적 엉덩관절 모멘트 팔이 짧다. 얘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 엉덩관절과 이 중력선까지를 연결시켜 보면 됩니다. 연결시켰을 때 이 거리를 보면 A가 훨씬 더 짧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모멘트 팔이 짧다는 거는 모멘트가 작다라는 거고요. 모멘트가 작다라는 거는 부하가 작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A가 엉덩관절의 모멘트 팔이 짧죠. 그러면은 엉덩관절에 걸리는 부하가 작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A가 B보다 외적 무릎 모멘트가 크다. 이거는 무릎이랑 연결해 보면 되겠죠. A가 무릎에 걸리는 모멘트가 더 크죠.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A가 B보다 엉덩관절 편 근육의 부하가 크다. A가 부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10번 어깨 관절의 움직임, 작용근 및 어깨뼈의 작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일단 이 문제는 전체 정답 처리가 된 문제고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르게 나열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기는 할게요. 일단은 1번 움직임의 모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작용근을 보면 가시위근, 벌림을 만들죠. 이미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벌림을 만든대요. 넓은 등근, 얘는 모음을 만들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안쪽 돌림, 내회전을 만든다. 넓은 등근, 내회전을 만들고요. 작은 원근, 외회전을 만드는 회전근개였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가쪽 돌림, 얘도 회전근개에 외회전을 만드는 친구, 얘도 외회전을 만드는 친구.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맞으나 어깨뼈의 작용에 보면은 모음과 뒤당김, 회전근개는 이 어깨뼈의 모음과 뒤당김을 만들어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정답 처리가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은 11번 근육의 무릎 관절 동작과 엉덩관절 동작면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1번 반힘줄근, 반힘줄근은 무릎 관절에서 굽힘과 안쪽 돌림을 만들어내고요. 엉덩관절 동작면에서 전두면, 수평면,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시상면이 빠졌죠. 반힘줄근은 햄스트링 근육 중 하나고, 또 얘는 고관절 신전의 시상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얘가 빠져있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두덩정강근, 얘는 무릎 관절에서 굽힘과 안쪽 돌림을 만들어내고, 전두면, 수평면, 시상면 뭐 셋 다 어느 정도 다 관여를 하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전두면이겠죠. 2번이 정답이겠네요. 3번 넙다리 빗근, 얘는 무릎에서 평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굽힘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반망 모양근도 굽힘을 만들어내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표에 제시된 발의 내재성 근육과 설명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내재성 근육에는 총 4가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층에 어떤 근육이 있는지, 또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옆에 그림 보시면 알 수 있는 건 짧은 엄지 굽힌 근은 셋째 층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디귿은 틀렸고요. 그래서 디귿이 있는 건 제외를 시키고 벌레근 한번 볼게요. 이 벌레근은 둘째와 다섯째 발어리 발가락 관절과 발가락 뼈 사이 관절을 굽힌다. 이 벌레근은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거든요. 둘 다 기능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발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손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손어리 손가락 관절이거든요.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은 여기입니다. 여기. 손어리 손가락 관절을 굽히고요. 손가락 뼈 사이 관절은 피죠. 이렇게. 그래서 이 역할을 만드는 게 벌레근이에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벌레근은 이렇게 만든다. 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죠. 발가락 뼈 사이 관절은 뼘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리을 해서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13번. 운동역학적 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얘는 힘과 관련이 없는 거를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충격량, 일단 힘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관절 모먼트. 모먼트는 뭐냐면 회전을 만들어내는 힘의 효과를 모먼트라고 합니다. 힘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모먼트가 나오면 다 힘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체 중심의 흔들림. 신체 중심은 힘과 관련이 없죠. 그냥 신체의 중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압력 중심의 흔들림. 압력, 힘이죠. 때문에 4번도 맞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14번.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스포츠 상황은? 얘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공식을 하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m은 질량이고 v는 속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입해서 풀어보면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25 2분의 1 곱하기 70 곱하기 6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계산을 해보면 가장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게 4번이거든요. 그래서 4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5번. 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키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것을 고르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복수 정답 처리가 됐고요. 정답은 1번, 2번이 정답 처리가 됐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관성 모멘트가 뭐냐면 관성 모멘트는 회전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정도를 관성 모멘트라고 합니다. 즉 관성 모멘트가 증가하면 회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관성 모멘트가 감소하면 회전하기가 쉽다. 즉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관성 모멘트에 영향을 주는 게 첫 번째가 질량입니다. 질량이 증가하면 관성 모멘트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드리면 어떤 게 무거워지면 회전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질량의 분포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질량이 회전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관성 모멘트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회전축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관성 모멘트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김연아 선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회전하다가 몸을 웅크리면 더 빨리 회전을 하죠. 그게 회전축으로부터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웅크리니까 짧아지면 관성 모멘트가 감소를 하겠죠. 또 감성 모멘트가 감소를 한다는 건 회전하기가 쉬워진다. 즉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한 상태에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골프 스윙 시 그립 무게의 증가. 자, 그립 무게가 증가한다는 건 질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질량이 증가하면 관성 모멘트가 증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2번을 보면 야구 스윙 시 손잡이 무게의 감소라고 나와 있죠. 1번과 2번이 상반되죠. 근데 어떻게 2번도 똑같이 정답이 될 수 있냐면 이 2번은 전체 질량을 본 게 아니라 이 2번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이제 전체 질량을 막 감소시킨 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 똑같은 야구 배트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10kg예요. 근데 하나는 손잡이가 5kg, 맨 끝부분이 5kg라고 치고 다른 배트는 맨 끝부분이 9kg, 손잡이가 1kg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즉 손잡이 무게를 1kg로 감소시키고 방망이 맨 끝부분을 9kg로 증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번의 관점은. 그랬을 때 관성 모멘트가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되게 조금 문제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야구 방망이 전체에 대한 무게가 감소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지 아니면 방망이의 전체 무게는 똑같지만 손잡이의 무게를 좀 더 감소시켰다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졌어야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과 2번이 중복 정답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피겨 스케이팅 회전 동작 시 팔의 모음, 우리 아까 김연아 선수 맞고요. 달리기 동작에서 육악기 시 하트의 굽힘, 반지름이 이제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된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그림의 보행 주기에서 발목 관절 내적 토크로 오른 것은 그림 있고 그래프 있고 이래서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되게 쉽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 0%에서 발등 굽힘 돼 있고요. 점점 발바닥 굽힘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래프로 고르면 돼요. 그래서 밑에 4번을 보시면 등 쪽 굽힘, 발등 쪽 굽힘이 일어났다가 점점 발바닥 쪽 굽힘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3번과 헷갈릴 수 있는데 3번 한번 볼게요. 3번 보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발바닥 쪽 굽힘이 일어나죠. 갑자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서히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카프레이즈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뭐 딱 봐도 틀렸고요. 그래서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보기에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게 육악기인지 입각기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기죠. 달릴 때 넓적다리 고등근은 기읍 동안 보행시 같은 구간에 비해 큰 그날성도를 보이고 큰 볼기근은 달리기 주기 중 땡땡에서 최대의 그날성도를 보인다. 보행과 주행을 잘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넓적다리 고등근, 지면을 박차고 나가야겠죠. 그래서 입각기고요. 그래서 큰 볼기근도 마찬가지로 입각기입니다. 왜냐하면 고관절 신전을 통해서 지면을 이렇게 차면서 앞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입각기인데 이거를 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육악기라고 고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 그림 보면 이렇게 다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대퇴골에 신전을 만들어내니까 지금 신전돼 있으니까 이때 큰 볼기근이 쓰일 거다. 그래서 육악기를 많이 고르셨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 다리는 지지하고 있고 한 다리는 고관절 신전을 해서 뒤에 올려두고 있죠. 그랬을 때 고관절이 신전이 돼 있지만 뒤에 있는 다리 운동이 아니죠. 앞다리죠. 앞다리. 지지하는 다리가 지면을 박차고 올라오면서 엉덩이가 수축하는 그게 불스스였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관절이 마냥 뒤로 신전돼 있다고 해서 거기가 근활성도가 높은 게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육악기에서 대둔근이 높은 근활성도를 보이려면 덩키킥 차듯이 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입각기다. 1번이다. 자, 다음은 18번 그림의 최대 근력 발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A는 B보다 순발력이 크다. A 한번 볼게요. 자, A는 100ms 동안에 120N의 최대 근력 발현을 했고요. B는 200ms 동안에 150을 발휘를 했네요. 자,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순발력은 얼마나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힘을 발휘했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두 개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은 A는 100분의 120으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1.2가 나오고요. B는 200분의 150 했을 때 0.75가 나와요. 그랬을 때 A가 더 크죠. 그래서 A는 B보다 순발력이 더 크다.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2번 A는 B보다 최대 근력이 크다. A는 120이었고요. B는 150이죠. B가 더 크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A는 B보다 최대 근력 발현 시점이 느리다. 그래서 얘는 100, 얘는 200에 도착했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 4번 50ms 지점에서 B는 A보다 발휘하는 근력이 크다. 한 이 정도가 되겠죠. 50ms면 이랬을 때 A가 더 순발력이 컸죠. 그래서 A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골반의 경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쪽 골반의 전방 경사 시 허리 영치각이 감소된다. 얘는 틀렸습니다. 증가됩니다. 허리 영치각이 어디냐면 얘를 연결시키고 했을 때 나오는 이 각도를 허리 영치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점점 전방 경사가 되면 될수록 이 각도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양쪽 골반의 전방 경사 시에 몸이 똑바로 섰을 때 척추의 허리뼈 부위가 과신전된다. 얘는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엉덩관절 굽힘이 구축이 있는 경우 즉 전방 경사돼서 구축이 일어났을 때 양쪽 골반의 후방 경사가 발생하고 틀렸죠. 전방 경사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양쪽 골반의 후방 경사 시에 두동결합이 위압 엉덩가시 ASIS죠. ASIS보다 뒤쪽에 위치한다. 뒤가 아니라 앞쪽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20번 갈비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갈비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갈비뼈는 두 쌍으로 뒤로는 등뼈, 앞으로는 복장뼈와 만납니다. 그래서 총 12쌍이에요.
그래서 이 갈비뼈는 참갈비뼈, 거짓갈비뼈, 뜬갈비뼈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참갈비뼈는 1번에서 7번 갈비뼈를 얘기를 합니다. 흉골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거짓갈비뼈는 8, 9, 10번 간접적으로 흉골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뜬갈비뼈는 흉골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얘는 흉추랑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떠 있다 해서 뜬갈비뼈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 8번, 9번, 10번을 보면 여기 삐져나온 애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거짓갈비뼈고요. 다음에 잘 안 보이지만 가려져서 이렇게 떠 있는 갈비뼈가 11번, 12번. 얘는 흉골과 만나지 않는다. 흉추랑만 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를 보시면 12쌍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심장과 폐, 등, 가슴 안장기를 보호하고, 제 8번째 갈비뼈에서 12번째 갈비뼈는 복장뼈와 연결되지 못한 뜬갈비뼈이다. 틀렸죠. 그래서 3번입니다. 뜬갈비뼈는 11번, 12번이었죠. 4번 제1갈비뼈에서 제7번째 갈비뼈는 갈비 연골을 통해 복장뼈에 직접 부착한다. 얘는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2026년도 거론사 기능해부학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고요. 다른 과목들도 순차적으로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